네, 저는 이번 미적분 심화탐구 발표로 이제 자연상수 E의 정의를 유도하는 것과 이제 E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기는 미적분 교과서에서 자연상수 파트가 그 파트에 대한 그 논리 전개 방식이 이제 E의 극한의 정의를 먼저 알려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연로그를 만들고 이제 E의 X승이 미분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특징,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든 궁금증이 이제 거꾸로 이제 EX가 미분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특징을 이용해서 극한의 정의를 유도할 수 있을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든 게 이제 그냥 이 극한의 정의하면서 2.718 어쩌고저쩌고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뭐 2.718 뭐 어쩌고저쩌고가 나올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쭈쭈쭈쭈 가다가 사실 여기 어느 순간에서 끊겨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끊겨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계산해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이게 그래서 그냥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를 직접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EX가 미분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특징을 이제 먼저 해보자면은 이제 먼저 AX로 잡아요. 아직은 EX로 두지 않고 AX로 먼저 잡아가지고 이제 미분되면 자기 자신이 돼야 되니까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거죠. 도함수의 정의를 먼저 이렇게 정의를 쓴 다음에 이제 AX 이거를 대입을 하고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리미트가 이제 h에 대한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ax는 딴 거니까 이제 뺄 수 있으니까 빼서 보면은 ax 그 지수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무조건 그 자기 자신하고 이제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이게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상수가 되는데 이 상수가 1이면은 우리가 아는 자연상수 EX의 특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인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처음에 배웠던 극한으로서의 이의 정의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는 거는 얘가 1이라는 것, 1이라는 이 식이랑 이제 A가 2, 지금 위에서는 A로 했는데 이걸 만족하는 거는 자연상수니까 이제 요렇게 해서 이걸로 이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리미트 극한으로 된 이의 정의를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유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이제 치환인데요. 이제 위에 있는 이의 h-1 얘가 이제 복잡해 보이니까 얘를 먼저 어떤 임의의 함수로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얘를 최종적으로 유도를 해볼 겁니다.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이제 1, 요거 2항에서 넘겨가지고 그 h에 대한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ln 로그니까 이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적어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식은 요 식이잖아요. 그럼 이 식을 이제 k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이 그 E의 h-1을 k로 뒀잖아요. 저희가 치환을 했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이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을 봤을 때 h가 0으로 갈 때 k가 0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k로 다 바꿔서 이제 리미트도 다 k로 바꿔가지고 k는 0으로 가는 걸로 다 바꿔서 이제 얘가 1이다 이런 식으로 k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k에 대한 식 위의 식이죠. 이 식을 갖다가 이제 k를 밑으로 내렸다가 이제 분수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로그의 특징으로 이제 얘를 위로 올려가지고 올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식, 이 식이 최종적으로 1이 되는 거잖아요. 1이 되는 거면은 얘가 1이니까 위에가 1이니까 분모도 1이어야지 결과값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은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게 1이다. 그러면은 ln 안에 있는 k 플러스 1 플러스 k분의 1 얘가 자연상수이기 때문에 절과값이 1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최종 원하는 식이 되는 거고,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요 자기 자신이 되는 특성,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특성을 치환을 통해서 이제 극한으로서의 정의로 다시 나타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위에서 이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걸 유도를 해냈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얘가 정확히 그 정의가 맞는지, 자연상수의 정의가 맞는지, 물론 제 기억에 따른다면은 이제 맞는 정의인데,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제 정확하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정의 중에서 이제 무한급수로 정의된 자연상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상수가 무한급수로도 정의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는데, 이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무한급수로도 정의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가 궁금해가지고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급수랑 이제 테일러 전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몇 급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무한급수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급수가 이제 어떤 x 범위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수렴한다면은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급수가 그 함수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게 무한 몇 급수이고요. 이제 테일러 전개에는 어떤 fx를 어떤 점 a 근처에서 몇 급수 다항함수 근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제 fx의 n번째 도함수라고 할 수 있고 a점에서의 다항함수 식항이고요. 이제 n 팩토리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테일러 급수에 대한 이제 자세한 좀 원리 설명은 이제 보고서에 써놓도록 하겠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테일러 급수는 a점에서의 도함수,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의 그 도함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a 옆에 정보를 조금씩 얻어가지고 원함수를 다함수로 근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가 이제 0으로 둬가지고 이제 좀 계산을 하기 쉽게 하는 걸 이제 맥클로린 급수라고 하고, 저는 이제 맥클로린 급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한급수로 된 정의가 이제 왜 가능한지를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 이 x에다가 x는 1을 대입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고 알아냈어요. 그리고 우리 이 x가 있잖아요. 우리 이 x는 위에서 공부한 이제 테일러 급수로 표현을 가능합니다. 테일러 급수. 초월함수를 다항함수로 근사하는 데 쓰이는 테일러 급수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분모에 있는 팩토리얼까지. 그럼 이렇게 해서 EX를 테일러 급수로 표현을 해가지고 1을 넣으면은 요 식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정의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먼저 EX를 테일러 전기로 표현하자.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A는 0인 이제 맥클러린 급수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EX의 도함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f는 x를 EX로 봤을 때 도함수가 EX고 도도함수가 EX 계속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했을 때도 EX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0을 넣잖아요. 0에서 근사할 것이기 때문에 a는 0을 넣는다면 무조건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fx를 EX로 두고 이제 a는 0에서 이제 테일러 급수, 맥컬로린 급수를 했을 때 이제 식에다가 a는 0 넣고 이제 얘는 1 미분했을 때 다 EX니까 0을 넣으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을 넣어서 보니까 EX는 이렇게 되는구나. 테일러 전기에 따라서 무한급수로 몇 급수로 나타냈을 때 다항함수 근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다 x는 1을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아는 위에서 봤던 이 정의를 만족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목표가 두 개였잖아요. 동기를 보면 이제 두 개인데요. 이제 이의 정의를 유도하는 것 하고 이제 조금 세가지고 이제 이의 무한급수로서의 정의로 한 것이고, 이제 무리수인 거.
무리수인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귀류법을 저희가 수원 때 배운 귀류법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이 x가 무리수임을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논리 전기를 시작을 하다면은 이가 자연상수가 이제 실수임에 위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갈 겁니다.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2.718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인 거는 저는 알겠는데 이제 뒤가 이제 어디에서 끊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에서 궁금증이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수임의 위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수책의 범위에서 봤을 때 이는 유리수 혹은 무리수이다. 그러면 이가 유리수임을 가정하고 모순이 생긴다면 이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Q분의 P라고 할 수 있고 PQ는 서로소인 자연수인 조건을 달아서 이는 Q분의 P라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임을 가정하면. 그리고 앞에서 뭐 좀 곁다리로 쓰긴 했지만 이제 해서 한 거긴 하지만 이제 앞에서 정의된 무한급수로서의 이의 정의를 사용하면은 이제 이렇게 쭉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무한대로 계속 가겠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양변에다가 q 팩토리아를 곱할 겁니다. 곱하면은 이 식이 되고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q 팩토리얼? 여기까지 딱 끊으면은 이제 딱 기분 좋게 싹 다 나눠지겠죠. 싹 다 이제 분모이는 게 싹 날아가겠죠. 그럼 얘네 둘을 좀 나눠서 봅시다. 나눠가지고 q 팩토리얼까지 그리고 q 팩토리얼 이후에 무한대까지 딱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오른쪽을 보니까 팩토리얼 특성상 이제 분모가 전부 약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정수값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정수값이 되는 거고 오른쪽 값은 당연히 정수 곱하기 유리수니까 그리고 이를 봤을 때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q분의 p라고 했잖아요. 가정을 했을 때 그럼 q분의 p라고 하면 이제 그 q-1 팩토리얼 곱하기 p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 근데 얘를 보스 그럼 이제 얘 마지막을 봐야 되는데 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무한급수 그러니까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베타라고 뒀을 때 이제 이 베타는요 이 값이기 때문에 얘가 등비급수가 아니구나. 그치. 얘가 등비급수가 아닌데, 이제 이 값을 쭉 펼쳐 놔 봤을 때, 이제 이, 이 q 플러스 1 분의 1을 공비로 갖는 이제 등비급수보다 조금 작은 값이라는 이 베타가 조금 작은 값, 그 등비급수보다 조금 작은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등비급수보다 조금 작은 값을 찾은 이유는 이제 등비급수는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값보다 조금 더 작다 하면 이제 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 등비급수를 계산을 했을 때 이제 q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q분의 1은 이제 q는 1을 q는 이제 서로소인 자연수잖아요. 서로소인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베타 이 값은 1보다 작은 값,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위 과정 등비급수로 계산해서 부등호를 씌우는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얘는 정수고 얘도 정수고 근데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그러면은 이런 정수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모순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가정인 이가 유리수이다가 틀렸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규리법을 통해. 감사합니다.